한 국가라고 하는 거는, 소위 국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가가 어떤 역사,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. 참 이 정부의 태도가 저는 참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. 두 분만 오셨나? 예. 앉으시죠. 희생을 당했습니다. 저희 아들도 그때가 20살이었나? 21살? 21살이요. 21살이죠. 제가 그때 혈충원에 가서 보니까 나이들이 다 20살, 21살, 22살 이렇지만 저희가 이게 평소에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. 근데 이 한 국가라고 하는 거는, 소위 국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가가 어떤 역사,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참 이 정부의 태도가 저는 참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리고 그것이 북한의 그 피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된 것이고 또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걸 여기에 대해서 막 의혹을 제기하고 또 이 의혹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천안함 장병과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는 참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오늘 분명히 밝혀드릴 거는 네. 저희가 생존 장병들 유족분들은 윤 후보님 뭐 지지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입장에서 네. 온 건 아닙니다. 네. 단지 대선 후보시기 때문에 네.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? 네. 이자 국군 통수권자를 하실 건데 네. 되시면은 네. 그 하시기 전에 천안함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어서 그렇게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. 저는 사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천안함 이건 피격 사건이고 또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희생이 된 것이고 저는 뭐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는 현실은 나라를 지키던 국민을 지키는 군인들이 되었지 않습니까? 근데 지키다가 희생되고 살아 돌아오니까 그 지켜주던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됐지 않습니까? 그걸 누가 지켜줘야 되겠어요?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데 11년에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. 이게 뭐 이렇게 정치 논리로 진영 천안함을 믿으면 보수고 믿지 않으면 진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론이 분열됐는데 혹시 나중에 집권하시면 이런 상황을 더 이상은 가지 않게 해주셔야지 저희 희생된 우리 전우들이나 또 남아있는 장병들 또 고통받는 우리 유가족분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. 아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 사건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올 일이 아닙니다. 그렇죠. 예. 국민 모두의 일이고 나라의 일이지 정치의 진영으로 들어올 일이 아니에요. 그걸 정치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예. 겁니다. 저도 이거를 무슨 이 논쟁을 가지고 뭐 진영을 결집시키고 하는 이런 정치에 이거를 한다. 이 국격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. 그런데 11년은 그렇게 해왔습니다. 우리나라 정치나 정권 잡은 보수든 진보든 사실 천안함 폭침이 지금 일어난 지가 11년 됐지 않았습니까? 저 역시도 지금 뭐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몇 번 뵙고 그런 자리가 많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. 또 서해수 날도 참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유가족들이 항상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을 표명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라는 그 한 말씀만 해주셨다면은 어느 정도 그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텐데
공식 속상,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을 뭐라 하십니다.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거는, 현 정부에 요구했던 거는 공식 속상에서 대통령께서 공식 속상에서 천안함 폭증 북한성이라는 그 한 말씀만 해주시더라면 아마 이런 허위 사실이나 저희 천안함 그 명예를 폄훼하는 그런 게 조금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 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불종적인 자세에서 다 나오는 왜 것이기 북한 눈치를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, 대통령들이. 네, 나중에 이제 비공개로